오늘은 춘천에 갑니다. 아니 오늘도 춘천에 갑니다. 제가 춘천에서 20대의 대부분을 보낸 터라 그동안 이 채널에서 춘천 관련 영상이 종종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몇 번 지인의 상갓집을 방문하는 정도로만 춘천을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춘천에 대해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오늘의 여행 컨셉 하루 만에 춘천 10경 돌아보기입니다. 먼저 제 기준에서 꼭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고 일반적인 관광객 기준으로 가보면 좋은 곳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춘천을 오가며 생활하는 20대 친구가 추천해준 공간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고 이날 아침에도 비가 왔습니다. 춘천에도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한 후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 종일 비는 오지 않았죠. 전날에 내린 비 때문에 시야가 더 확 트인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렇게 출발한 춘천 10경의 첫 번째 방문지 제 1경은 바로 가보자 순댓국이었습니다. 약 22년 전, 그러니까 2002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었던 그때 저는 학교 선배들과 무대를 쌓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무대를 쌓아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야 하는데 그때 운전대를 잡은 선배가 여기로 데려와 주었죠. 그로부터 10년 후 제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서 춘천에 올 때마다 이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춘천 분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곳이죠. 서울의 그 성시경 같은 쪽에 화목순댓국이라고 거기 이런 곱창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 한번 먹어봤는데 맛은 전혀 달라요. 거기는 홍보한 맛은 안 나는 거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아쉬웠던 게 운전을 해야 하다 보니 반주를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몇 번은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며 먹은 적도 있지만 이게 또 여기서 바로 먹는 맛이 있잖아요. 이날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정도였습니다. 반주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 아닐까 싶었지만 이날 운전을 하기로 한 친구가 저에게 원하는 대로 마시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만큼 뭔가 좀 가성비도 좀 만족도가 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하고 술 먹어도 못 먹고 여기서 아쉬운 게 또 소주를 못 먹고 난 사실 차 끄고 왔었으니까 먹어주고 혼자 반 병만 먹었다. 사장님 가보자 순댓국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먼저 주차입니다. 가게 앞에 일렬로 주차를 할 수는 있는데 언제나 차가 많고 그래서 차를 세운다고 해도 나중에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바로 근처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4, 5분 정도 걷는 편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메뉴인데요. 이건 취향 차이가 있기는 할 겁니다. 따로 국밥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왕이면 토렴에서 나오는 보통 국밥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둘 다 먹어봤는데요. 토렴을 통해 밥에서 나오는 단맛을 함께 풀어서 먹을 때 가장 맛있었습니다. 춘천 이경으로 가기 전에 커피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아침 너무 일찍 출발하느라 커피 한 잔 마실 여유가 없었거든요. 가보자 순댓국에서 자동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신북커피입니다. 저희가 오전 첫 손님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집을 개조해서 만든 곳입니다. 풍경이 특별할 건 없지만 옛날 집의 정취는 남아있는 곳이죠. 저는 이곳의 대표 메뉴인 아인슈페널을 마셨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라떼를 마셨죠. 사실 평소에 저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마시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대표 메뉴를 마셔보는 게 낫더라고요. 춘천 주변, 강원도 일대에는 군부대가 많죠. 이날 카페에서 바라본 하늘에만 약 대여섯 대의 헬기가 떴습니다. 헬기가 카페 위를 지나갈 때는 바닥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어느 부대의 육군 참모총장이라도 뜬 건지 아니면 저희가 찾아간 금요일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이왕이면 오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찾아간 춘천의 제2경은 바로 소양강 댐입니다. 정확히는 댐이 있어서 생겨난 거대한 호수의 풍경이죠. 신북커피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동을 하다 보면 소양강 댐 주차장으로 보이는 것이 3곳 정도 나오는데요. 꼭 소양강 댐 정상 주차장 또는 소양호 선착장으로 검색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여기서 배를 타고 청평사로 갈 수 있죠. 저희는 그냥 여기서 풍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춘천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자주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춘천역 주변의 식당을 보면 식사를 마친 노인분들에게 2, 3천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받고 여기까지 버스로 모셔서 관광을 시켜드리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와본 적이 없었죠. 춘천 이경. 멋있다. 카메라를 켜야 되는데. 친구는 이 풍경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캠핑 의자라도 있었으면 그늘가에 놓고 앉아서 한참 동안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니었는데 이날 제가 모신 손님이 춘천 여행 비기너이다 보니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날 선택한 춘천 3경은 바로 소양강 저연상과 소양강 스카이워크입니다. 자 가보시죠.
소양강 처녀를 영접하러. 이게 노래가 너무 기구한 사연의 여자 얘기야. 두 번째는 이 소양강 처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떨어졌죠. 완전 새끼를 만난 거야. 안 온 거야 이 새끼가. 근데 이분이 이제 기다리다 먹는 가슴에 이렇게 안 오시면 나는 어쩌냐, 애만 태운다 나는, 막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남자놈이 달뜨는 소양강에 조각배를 띄워서 사랑의 소양곡을 불러줬대. 그런 식으로 꼬셔놓고서 안 오신 거지. 새끼야. 가사가 참 구성지긴 하다. 스카이워크에 올라간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입장료가 2,000원인데요. 바로 춘천 시내에서 쓸 수 있는 동일 금액의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이 투명해서 좀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강의 중심에서 강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전망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쁘게 향한 춘천의 사경은 공지천 바로 옆 춘천 MBC와 KTNG 상상마당입니다. 춘천 MBC 앞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좋죠.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바로 이 길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면은 피터 시대. 네, 좋잖아. 또 시원하잖아 여기 안에.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딱 다르네. 그지. 아마 비도 내리고 해서 더 이렇게 뭔가 냄새가 올라올 거야 지금.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 만큼 작은 숲길인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정말 예쁜 건물과 경치가 나옵니다. 그런 반전의 풍경이랄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그런 감흥이 있었죠. 저는 상상도 못해요. 그렇지. 얼마나 재밌니 내가 다 따라다니니까. 드라바티가 동선을 다 생각을 하고서 지금. 아, 이 건물이 딱 약간 김수근 느낌이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김수근 아니면 김승원. 김수근인가 그럴 거야. 내가 알기로. 건물 예뻐 진짜. 여기서 찍어야 되네. 뷰가 여기가 그 정면이구나. 이곳 등나무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래봤자 한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까요? 춘천 10경을 다 돌아봐야 하는데 아직 춘천 사경밖에 못 봐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근처에 이디오피아 황제가 인증해준 이디오피아의 집 카페가 있다고 했더니 거기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나름 커피 애호가입니다. 저도 이 친구 덕분에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급하게 끼워 넣은 춘천의 제5경, 바로 이디오피아의 집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여기서 커피를 마셔본 게 14년 만이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이셔. 알갱이가 균일하게 크면 그레이드 1이고 아. 작으면 G2, G3. 총리님도 6월 2일에 총리님이 오셨네. 불과 지난달에. 춘천에 왔으면 춘천 시내도 한번 돌아봐야죠. 바로 간 곳이 육림고개가 명동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찍듯이 걸어다녔습니다. 육림고개에서 명동을 거쳐 춘천시청 옆길로 빠져나가 중앙로를 걸어보는 코스였습니다. 응? 청년몰 여기 자체가 그런 거야. 여기 주택 임대 전세 2,800원. 방 하나에 그냥. 자, 춘천 명동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겨울 연가도 안 떠오릅니까? 저기 있네. 그렇죠. 겨울 연가 배경이 춘천이야. 안 봤어. 아. 공룡 같아. 그래, 뭐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따라서 만든 거야. 춘천 쇼핑의 메카. 쉽게 말하면 나이키도 있고, 이 음반점 나올 얘네도 있었어. 김영철 동남북기 나오시네. 김용철의 두면박들 같은 거 하고 있는구나. 어제 얘기 들었는데 감터 땡밥이라는 데가 유명하대. 그냥 뭐 이렇게 애들 먹기 좋게 치즈랑 거랑 얹은 그런 밥인 것 같은데. 아, 이 41세 이 언니 얼굴 좀 괜찮은 게 약간 사기인 줄 알았어. 딱 봐도. 이런 얼굴이 여기 걸렸으면 사기야. 그러니까 요런 얼굴, 여기 남자들 요런 얼굴. 님고 요런 이미지 다 여기 걸렸으면 사기야. 사기꾼. 이렇게 춘천 6경까지 돌아봤습니다. 이제 좀 배가 고프기 시작했는데 제가 계획한 좀 이른 저녁 식사를 하려면 브레이크 타임 때문에 오후 5시까지는 시간을 때워야 했어요. 춘천에 오기 전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20대의 춘천 출신 Z세대 동료가 알려준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국립춘천박물관이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같은 게 정말 훌륭하다고 했는데 저희 친구가 하는 일이 박물관과 관계된 거라 여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으로 가기 전 춘천 7경을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동하는 길에 잠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춘천의 제7경은 바로 8호 광장에 있는 손흥민 벽화입니다. 야, 저 누가 그렸대? 몰라. 근데 아무튼 엄청 잘 그렸어.
짧은 순간이었지만 손흥민 벽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춘천 어딘가에 뉴진스 멤버 김민지의 얼굴을 그린 벽화도 생기지 않을까. 이왕이면 같은 작가님이 그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손흥민 벽화는 정말 볼 때마다 완성도에 놀라거든요. 손흥민 벽화를 찍은 후 춘천의 제 8경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가려고 했던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면 안 갔을 곳이라 걱정했습니다. 친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무실 동료가 알려준 미디어 아트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고화질 모니터를 이어붙여 구현한 무려 16K의 영상이었어요. 여기서는 실감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 상영 중인 실감 영상은 강원도의 역사적인 공간 또는 옛 그림에 나타난 강원도의 풍경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지금 여기 휴 한국인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압도적이라 끝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매시간 정각마다 상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가보고 싶은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탄생이 나요. 이래산 서구는 실로 영상을 관람한 후 양양 설리먼터에서 발굴되었다는 금동보살 입상, 창녕사터의 500나한 등등을 보았습니다. 미디어 아트 외에 기존 전시에 관심이 없으셔도 이곳은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의 전시 공간을 둘러보다가 만나게 되는 현묘의 정원입니다. 강원도의 여러 절터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재들을 모아놓은 정원인데요. 저 뒤에 담장은 양양 낙산사에서 가져온 곳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시퀀스가 바뀌는 느낌이라고 할까. 전시를 보다가 여기로 진입하게 될 때의 반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춘천 8경의 관람을 끝내고 식사 겸 춘천의 제 9경을 향해 갔습니다. 바로 생곡 막국수 춘천점입니다. 이곳도 아는 동생이 추천을 해준 곳이었는데요. 웨이팅 공간이 워낙 큰 걸 보니 진짜 맛집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막국수는 기본이고 감자전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감자전이 이렇습니다. 다 먹지 못할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셀프 코너에서 포장 용기와 고무줄, 비닐봉지를 가져와 직접 담아갈 수 있거든요. 원래 고려했던 춘천 10경 중에 감자밥 카페에 감자빵도 있었는데요. 중년의 취향은 아니어서 건너뛰었는데 역시 중년 남성의 입맛에는 감자빵보다 감자전이 더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춘천의 제 10경으로 향하는 순간입니다. 춘천에 올 때는 경춘가도로 달려왔으니 집에 갈 때는 빠르게 고속도로를 이용해야죠. 마침 춘천 톨게이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춘천의 10경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주류 마켓입니다. 규모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하나의 테마파크 같은 곳이었습니다. 메인 마켓 건물 주변에 바로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여러 매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막상 그리 크지 않은 규모에 조금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1층에 있는 이 케이브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지하 창고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격이 좀 센 술들이 모여 있었죠. 야, 여기도 장난 아니다. 야, 여기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도 쓸 법한 공간이다, 느낌이. 되게 엄청 고급인가 봐. 습도 조절 중 뭐 이렇게 써있어. 경매를 통해 무려 15만 달러에 낙찰받았다는 샴페인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돈 페리뇽과 레이디 가가가 콜라보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 공간 자체가 또 압도적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벌의 술창고 같은 장소로 나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세계 주류 마켓에서 친구는 포트 와인 한 병을, 저는 쇼비뇽 블랑 2병을 구입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평소 즐겨 마시던 화이트 와인 중에 조지 미셸이라는 와인이 있는데요. 이게 와인앤모어에서는 한 병에 3만 원이 넘고 제가 살고 있는 여신의 한 보틀샵에서는 27,000원이었는데 여기서는 23,000원에 팔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주류 마켓까지 춘천의 10경을 관람했습니다. 친구가 정말 알차고 겸한 게 많았던 가이드였다며 만족해해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오히려 춘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를 위해서 설계한 여행이라 저도 처음 가본 곳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곧 또 다른 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